앞으로 주택시장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이제까지는 분양만 하면 다 완판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극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HUG, 허그 고분양 심사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거죠. 네, 분양가를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상을 해줘야 된다. 네,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그래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가 받쳐줘야지 분양가를 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은 그대로예요.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분양가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이어집니다.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은 사실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워낙에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받고 사죠. 그리고 자신의 소득, 임금을 가지고 맞춰서 사게 되는데, 자,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임금이 맞춰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양가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미분양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 그래서 로또 청약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분양가 올라가니까 로또 청약을 사라지겠죠. 내 집 마련 꿈 멀어지는 무주택자. 그런데 로또 청약이라는 이 청약 제도가 있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청약 제도. 청약 저축이죠. 네, 그리고 청약 저축은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죠. 네, 여기서 청약 저축을 통해서 자, 여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계약금, 저축.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죠.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이 60% 들어갑니다. 3번 정도 분할해서 20%씩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또 대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잔금이죠. 잔금을 쳐야지 등기를 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청약 제도가 좋은 거 이겁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그 지역의 평균 시세보다 많게는 50%까지 저렴했어요. 40%에서 50%, 적게는 20%에서 30%.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죠. 왜? 대출이고 잔금도 다 대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분양가가 또 올라가다 보면 현실화시키다 보면은 저는 이것도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자에게는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차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약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지 저는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보장해 주는 정도, 그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불패, 서울마저도 지금 당첨자 계약 포기. 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상한제가 예외가 된 지역의 배짱 분양입니다. 영업이 아니고 배짱 분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 속출하게 된 겁니다. 자, 상한제가 된 곳은 분양가를 올리지 못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상한제가 예외가 된 곳은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미분양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적절한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상한제, 가격이 비싸다고 어떤 투기지역, 조정지역 아니면은 그런 이유들만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무작정 분양가를 올려줘서 매수자들에게 기피하는 현상이 주어져도 안 되고, 이것들은 이제 어떤 상한제라든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전부 다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청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적정선을 맞추는 것들을 이제 맞추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브랜드 아파트도 지금 30% 가격 지금 계약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자이도 지금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자이. 북서울 자이.
그리고 하나도 지금 포기하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청약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분양가에 대한 문제. 자 그것이 바로 지금 고급화 경쟁입니다. 너도 나도 지금 하이엔드 하자는 겁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달아달라 그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달면 기본적으로 800만 원, 평당 800에서 700만 원 후반대, 700만 원 후반 정도에서 800만 원 정도는 지금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감당 안 되죠. 근데 무조건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급화 시켜서 무슨 뭐 레미안도 하이엔드 있지만 뭐 DH, 뭐 현대건설 DH, 아크로 그냥 막 달아서 공사비 이렇게 올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미분양납니다,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지가 되지 않는 곳에 무리하게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 달고 하이엔드 공사를 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공사들도 함부로 이렇게 하이엔드를 달아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분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시공사가 부도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공사들도 선별을 잘해야 되고 조합원들도 입지가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 무리한 하이엔드 이거를 경쟁, 수주에 참여를 해서 지금 결국에 피를 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아파트에서 미술 작품도 감상한다. 지금 또 커뮤니티 지금 경쟁이 붙은 거죠. 우리 아파트 더 고급화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무엇으로 들어옵니까? 이 공사비로 증액으로 올라가겠죠. 공사비 증액. 둔촌주공도 결국에는 공사비 증액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고급화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식, 아침이죠. 조식, 중식, 점심까지는 제공해 줍니다. 지금 생겨가는 아파트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는 입지가 되지도 않는데 강남도 아닌데 석식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석식도 모자라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뭡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브런치입니다. 브런치 메뉴까지 개발해서 브런치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침도 애매하고 점심도 애매한 사람들 브런치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죠? 운영도 감당하기 힘들 뿐더러 또 식당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자재뿐만이 아니고 지금 커뮤니티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 CGV 도입해달라 필요 없잖아요. CGV가 무슨 미술 전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시관 가면 되지. 영화관이 왜 필요합니까? 수영장이 왜 필요합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중에 뭐 1000명 중에 뭐 한두 명 쓰려고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뭐 밑에 보시면은 반려동물 가구 겨냥 뭡니까? 펫파크도 만들어 달라고. 지금 펫파크 뭐예요, 지금? 참 골 때립니다, 이거. 지금 경쟁이 붙어서 이 고급화에 대한 경쟁은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목을 이거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또 미분양이 나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자꾸 만들어서 입지도 되지도 않는 곳에 뭐 이런 경쟁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보시면은 임대주택까지 지금 고급 아파트 짓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까지. 지금 이거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임대주택을 고급을 왜 지어요? 뭐 강남도 아닌데. 한강변이에요, 지금.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지금 실패한 게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뉴욕이죠, 뉴욕 맨하튼입니다. 맨하튼이 왜 지금 이렇게 비쌉니까? 여러분들 맨하튼에는 살인적인 월세입니다. 아파트 값이 뭐 2천억이에요. 2천억. 조망이 2천억짜리는 뭡니까? 이 조망이 보이면요. 지금 뭐 센트럴파크라든가 바다 조망 보이면은 그냥 2천억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무엇에 실패해서 기인한 겁니까? 이것은 임대주택 실패 때문에 기인한 겁니다. 임대주택. 무리한 임대주택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뉴욕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주택 우리가 지어줄게라고 했죠. 그러면은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민간에서 아파트 공급을 하기에 판을 짜주면 되는데 무리하게 시에서 임대주택을 만든 된 거죠. 70년대, 80년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민간 아파트가 지어질 땅이 없어진 겁니다. 땅이 부족해진 거죠. 왜 부족해졌습니까? 땅이 들어설 만한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곳은 전부 다 임대주택을 깔아버린 겁니다. 결국에 이곳들이 전부 다 슬럼화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땅이 없는 거죠. 다 임대주택 만든다고 땅이 모자라니까 민간 아파트가 지어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맨하튼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2천억짜리 아파트, 3천억짜리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슨 하이엔드 임대주택 짓는다고 이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을 더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택지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야 될 우리가 주거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채운다 그러면은 이제 땅이 없죠. 지금도 땅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급화의 경쟁이 뛰어들고 아파트들이 입지가 되지 않는 곳에 분양가를 다 올려달라 그러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거는 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도 여러분들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위 10%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치열합니다. 뉴욕시 사례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뉴욕의 맨하튼만 그렇게 주구장창 올랐는가? 왜 그렇게 양극화가 되었는가? 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국도 재현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사례, 네, 일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극화, 평당 17억 배가 차이 납니다. 17억 배. 여러분들 17억 배란 거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17억 배. 17배도 아니고 17억 배가 지금 순위가 1순위부터 네, 지금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조만간 한국에도 지속될 이제 앞으로 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